안녕하세요 친구.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군이 최근 국산 유도 로켓과 대포병 탐지 레이더를 혼용한 시연평가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쉽게 말해 국산 무기끼리 싸움을 붙여본 건데 흔치 않은 일이다. 이유는 북한 장사정포 방사포에 대한 대응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기술이 날로 진화해 하루빨리 정밀 탐지 능력을 구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6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은 앞서 5월 동해 지역에서 국내 기술로 개발된 다연장 로켓 천무 해상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 천무는 여러 발의 로켓탄을 상자형 발사대에 실어 동시에 발사하는 무기로 2015년 실전 배치됐다. 또 다른 국산 무기체계인 대포병 탐지 레이더도 동원됐다. 이 레이더는 북한군이 장사정포를 쏠 경우 날아오는 포탄을 탐지한 뒤 비행 궤도를 역추적해 얻어낸 포탄 위치 정보를 아군 포병부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2018년 실전 배치됐으며 천무와 함께 북한 장사정포 위협을 상쇄하는 데 필요한 핵심 무기로 꼽힌다. 천무를 배 300mm 방사포로 가정. 통상 육군은 해상 포사격 훈련에서 천무와 대포병 탐지 레이더를 함께 사용해왔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가 천무가 발사한 로켓의 탄착 지점을 포착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훈련에서 처음 시도된 시험이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가 발사 중 방향을 튼 로켓탄도 탐지 가능한지를 새롭게 측정했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는 유도 기능이 없는 로켓 궤적을 탐지하는 데 특화된 장비다. 하지만 천무의 경우 유도 로켓과 유도 로켓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천무는 로켓탄이 낙하하는 종말 단계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서 5월 훈련에서 국산 무기가 유도 기능을 갖춘 적군 로켓을 어느 정도 탐지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형태의 훈련이 실시된 건 처음이며 방위사업청은 물론 천무 및 대포병 탐지 레이더 개발사 관계자들도 2회의 시험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목적은 분명하다. 다른 소식통은 새 위협으로 떠오른 북한의 300mm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240mm 방사포, 사거리 60km와 170mm 자주포, 사거리 506에서 0km를 군사분계선 MDL 인근에 집중 배치한 북한은 최근 300mm 방사포, 대구 경주 종방사포까지 개발했다. 유도 기능이 없는 기존 방사포와 달리 GPS, 위성 앙법 장치를 장착해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요약하면 육군은 이번 훈련에서 천무 로켓탄을 북한의 300mm 방사포탄으로 상정하고 대포병 탐지 레이더가 이를 알아챌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본 셈이다. 아군 레이더 종말 단계 천무 탐지 못해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는 종말 단계의 천무 로켓탄을 탐지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원래 대포병 탐지 레이더는 유도 로켓이 아닌 무유도 로켓 탐지용으로 개발돼 천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날이 갈수록 진일보하는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맞서 군 방어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을 상쇄해야 하는 우리 군으로선 새로운 과제가 하나 더 생겼다는 뜻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두 무기 체계를 활용한 훈련이 있었지만 결과 관련 사항은 군 훈련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 며 말을 아꼈다. 한국의 전면전은 대화력전부터 시작됩니다. 이상 신호를 감지한 국군의 포병이 북한군의 포병 전력을 공격합니다. 적의 포병 전력이 무력화되면 국군의 포병은 병력 집결지, 지휘소, 통신시설, 군수지원시설 등을 공격합니다. 이때 북한군의 전력이 절반 정도 무력화됩니다.
그 후 포병의 지원 속에 보병과 기계화 부대가 북한 영토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포병의 강력한 지원 아래 진격한다면 별다른 피해 없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국군이 그리고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한국군이 포방부라 불리면서까지 포병 전력에 목숨을 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공군력이 강하다면 공군이 지원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니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공군 대신 포병으로 지원 전력에 변화를 준 전술입니다. 오늘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한국 포병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101 105mm 견인포. 총 2000여 문가량이 남아있는 105mm 견인포는 동부전선 전방 철책 사단과 후방 향토 사단 그리고 예비 사단에서 운용 중입니다. M101 견인포는 가볍고 작아 운반이 용이합니다. 이는 엄청난 장점으로 헬기로 운반 가능하며 운영 못하는 지형이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또한 견인포 중에 방열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단점은 사전거리가 11km로 짧고 탄의 종류가 155mm에 비해 부족합니다. M101 견인포가 아무리 방열 시간이 짧다고는 하지만 최신 자주포에 비해서는 깁니다. 또한 생존성도 취약합니다. 850문가량이 차륜형으로 개량되고 창설 검토 중인 공정사단이나 극한의 산악 지형에서 운영할 일부를 제외하고 퇴역하거나 예비용으로 보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105HT 105mm 차륜형 자주포. 수명이 다해가는 M101 견인포를 퇴역시키자니 300만-400만 발가량 남아있는 105mm 포탄 재고가 아까워 탄생한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기존 105mm 견인포를 상당수 대체하면서 자주화하고 보병연대의 4.2인치 박격포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병연대의 4.2인치 박격포는 보병대대로 배치가 돼 대대 지원하기로 사용하며 보병중대에서 사용 중인 60mm 박격포는 신형 81mm 박격포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육군은 중대 81mm, 대대 4.2인치, 연대 105mm를 지원하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기갑과 기계화보병대대의 4.2인치 박격포는 차기 120mm 박격포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M114 155mm 곡사포. 2차 대전 때부터 사용된 곡사포로 KH-179가 배치되기 전까지 한국 포병 전력의 주력이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조금씩 넘겨받은 게 천문이나 장비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동원 예비사단, 향토사단에서 운용 중이며 예비군용으로 비축 중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튼튼하고 관리도 잘 돼 있다고 합니다. 현역 사단의 자주포 보급이 완료되면 KH-179로 대체되면서 서서히 퇴역하거나 예비용으로 보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H-179 곡사포. M114를 참고하여 개발한 국산 곡사포입니다. 무게가 가벼워 C130, CH-47로 운송이 가능하며 30km 위 긴 사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견인포이지만 K55보다 긴 사전거리를 가지고 있어 한때 군단 포병의 주력으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사단, 군단 포병대에서 운용 중이나 K55가 개량되어 배치가 시작되면서 점차 퇴역하거나 후방 동원사단이나 향토사단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105mm 차륜형 자주포처럼 155mm도 개발을 검토 중이지만 검토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K55 155mm 자주포. 미국의 M109A1을 면허 생산하여 1986년부터 1996년까지 대략 1180여 문을 생산했습니다. 사단, 군단 포병대에서 운용 중이며 현재 1년에 50에서 100문씩 A1으로 개량 중입니다. K55A1. 원래 K9으로 K55를 전량 대체할 예정이었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K9 위 기술을 이용하여 K55를 개량하게 되었습니다. 성능은 K9 위 75에서 80% 정도 되며 개량 비용은 10억 원입니다. K9 위 가격은 40억 원.
K5A1은 주퇴장치의 개량으로 사전거리가 비약적으로 향상됐으며 방열시간도 45초로 짧아졌습니다. 스페이드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스페이드 설치 없이도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화생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졌으면 사격 통제 장치와 통신 장비 등등이 개량되었습니다. K5A1은 K9과 함께 현역 사단과 군단 포병에 배치됩니다. K9 자주포. 한국 포병전력의 자랑인 K9은 완전 자동화된 자주포로 세계 최정상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신형 현가 장치와 효율적인 하중 분산으로 스페이드나 차량에 고정 없이 바로 사격 가능하며 기동 중에도 1분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최신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혼자서 사격 제원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며 단독 토트 사격도 가능합니다. 성능상으로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독일의 G000에 살짝 못 미치지만 영국의 AS-92나 미국의 M109A16 팔라딘에 비하면 현저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현재 국군은 2018년부터 K9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개량 내용으로는 사격 통제 장치 개량, 항법 장치에 GPS 추가, 조종 수약 안전망경 개량 및 후방 카메라 설치, 보조 동력 장치, APU 장착입니다. 모든 K9이 2030년까지 개량될 예정입니다. K9은 사단 및 군단 포병여단에 배치되어 국군의 주력으로 활약 중입니다. K136 구룡. 5톤 트럭을 이용하여 개발된 구룡은 1970년대에 개발을 거쳐 80년대에 배치되었습니다. 북한군의 BM-21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과거의 무기체계라 장전 및 운영이 모두 인력으로 진행합니다. 구경 130mm 위 구룡 1, 구경 131mm 위 구룡 2 개량형 로켓을 사용 중이며 구룡 1은 23km, 구룡 2는 36km 위 사전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 고폭탄 탄두와 1만여 개의 볼베어링이 들어있는 파편탄을 운용 중입니다. 군단 포병에 배치돼 지역 제압용으로 중요 표적을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됐습니다. 현재 천무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M270 MLRS, 총 M270 48문 M270 헤일 신문. 98년부터 도입된 M270은 총 58문이 도입됐으며 북한의 장사정포와 기갑사단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중 신문의 M270 헤일은 ATACMS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육군 미사일 사령부에 배치돼 있으며 나머지는 군단 포병여단에 배치돼 있습니다. K239 천무. 기존 미국의 MLRS를 국산화하고 구룡을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됐으며 2015년부터 실전 배치 중입니다. 구룡보다 모든 성능이 뛰어나 군단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려준 무기로 평가받습니다. 가격은 대략 30억 정도이지만 탄약의 가격이 일반 포탄보다 많이 비쌉니다. 발사대는 MLRS와 유사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무장 가능 로켓은 130mm 구룡 1, 240발, 230mm 무유도 로켓 12발, 239mm 유도 로켓이 12발 발사 가능하며 230mm의 경우 사전거리가 45km, 239mm 유도 로켓의 경우 사전거리가 80km에 이릅니다. 이들 로켓은 모듈화돼 있어 재장전 시간이 160초로 짧습니다. 군단 포병에 배치돼 적의 종신부를 타격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